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아서요. 네. 자, 112 신고를 했어요. 지금 통제를 해야 합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죠? 그럼 경찰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112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요. 곧바로 내 주변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신고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신고는 관할 경찰서로 하달이 되고요. 이번처럼 침수 사고가 났었던 궁평 제2지하차도와 인접한 오송파출소가 지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112 신고를 받았는데 왜 출동을 안 했는지 궁금한데, 자,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출동하지 않고 간 것처럼 속였다, 이런 식으로 이 주장을 우리가 핵심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궁평 2지하차도가 잠겼었던 건 지난 15일이죠. 오전 7시 58분에 경찰이 받은 112 신고 내용, 궁평 지하차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경찰 통제가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고가 났던 궁평 2 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가 있었던 장소는 1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1 교차로였습니다. 국조실은 이 신고를 받고 출동이 필요한 장소로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파출소 직원이 가지 않았는데 마치 간 것처럼 윗선에 보고를 했거나 감찰 과정에서 국조위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면 이 역시도 믿을 수가 없는 보고 내용이니 검찰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평 지하차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교차로에 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전산 조작 가능성도 나오던데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경찰은 통상적으로 이 출동 지령을 받은 시간이나 장소, 출동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건 처리가 마무리된 종결 시간까지 모두 전산상에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입됐던 전산상 기록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의 대응이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직접 충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이 전산 조작에 대해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령이나 출동, 종결 시간 같은 내용들은 전산상 추후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경찰은 당시 신고 내용에 국도 번호 등이 함께 언급되다 보니 궁평 교차로로 출동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쨌든 112 신고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예. 검찰은 뭘 수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이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해 10월에 이태원에서 158명이 사망할 당시에도 경찰의 112 신고와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결국에 이 112 대응이 부실했던 점에 수사 대상을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제 충북경찰의 대응 부실에 대해서 이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수사본부까지 꾸렸었는데, 공수처라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국무총리실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최대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 만큼 이 진실규명이 명백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밝혀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